네, 2020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올림픽에서 응원 도구나 선수들 유니폼 등의 우길기 사용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들이 우길기를 과거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즉 나치 문양과 같은 전범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일본이 모르지 않을 텐데요. 왜 이러는지 강신호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방송사 SBS하고 대한체육회가 질의를 보냈습니다. 공식 아마 질의를 이제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보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네. 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결국은 우길기 사용을 허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답이 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요청 의도는 내지 그거죠. 그런 질의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하겠다. 그 이유를 뭐로 들었냐면 네. 우길기가 일본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네. 그래서 막을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길기 자체에 정책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금지 품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내놓은 의견이라고 믿기가 좀 글쎄 힘든데 말입니다.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올림픽이야말로 정치적 어떤 그런 선전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보통 올림픽은 자기 나라에서 주최를 해도 세계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국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손님을 불러놓고 주인 마음대로 해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서 참 이제 안타까운데요. 이게 사실 일본 올림픽이라고 하지 않고 도쿄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것도 네. 국가색을 빼겠다는 의지가 그렇습니다. 있는 원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명을 붙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쿄올림픽에서 처음부터 지금부터 벌써 방사능 올림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러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너덜너덜한 올림픽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길기라는 것이 이제 뭔지는 우리 뭐 시청자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잠깐 더 짚어보면 네. 원래 이제 일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욱광이라고 빨간 해가지고 동그라미. 네, 빨간 동그라미 욱광이라고 해서 이제 햇빛 그 문양 이런 네네.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형상화한 것인데요. 보통은 뭐 16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햇살의 수를 4개, 8개, 12개, 24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우길승천기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본명은 우길기랍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군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쓰던 이런 군기에서 썼던 그런 어떤 깃발의 문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부르는 거 군국주의의 아니겠습니까?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저걸 이제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안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1954년에 이제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해상 자위대, 육상 자위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육상 자위대 또 해상 자위대가 저거를 이제 은근슬쩍 군기로 슬그머니. 슬그머니 가져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 지금 욱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몇 개 줄여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옛날에 군국주의 때 쓰던 그런 우길기 그대로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상당히 그런 우려를 정말 할 만합니다. 이게 사실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문양에 대해서 하켄크로이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꺾어진 십자가 이 표현이 상당히 금기시돼 있거든요. 그럼요. 독일은 뭐 우리가 아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고 그리고 법으로 반나치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켄크로이츠를 반나치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쓴다든지 그러면 뭐 강하게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뭐 그거보다 더한 벌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처벌도 있습니다. 처벌도 이렇게 강하군요.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는 못할 망정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저 독일은 처음부터 저 반나치법이라는 걸 만들고 전범도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우영부영 넘어가다 보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부활을 시키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쨌든 당시에 이제 뭐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전범국으로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만하죠. 특히 이제 아베 정권 들어서 이 우길기를 사용하는
그 횟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국제 관함식이었나요? 네, 예. 그거 할 때도 상당히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못 들어왔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떼고 오라고 예, 떼고 오라니까 안 왔어요. 그때 아예 안 안 와버렸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 말이죠. 저 우길기를 달고 간 적이 있거든요. 해상 관함식 할 때. 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걸 떼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안 왔는데 중국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우리만큼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좀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일본과의 관계, 예. 일본을 싫어하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덜할 수도 있어요. 사실. 중국이 더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왜 체면을 좀 많이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강국인데 뭐 일본 뭐 그거 달고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니들한테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좀 그런 체면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대국의 아량을 보여주겠다. 예, 뭐 이런 아량 건가요?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더 강하다. 뭐 이런 어떤 인식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뭐. 누가 더 강하고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좀 동남아 국가라든가 우리와 중국이 서로 협조해서 일본에 대한 어떤 항의 내지는 그런 반성 촉구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길기를 경기장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네. 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허락을 하겠다는 했다면 얘기죠. 경기장에서 실제 응원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또 뭐 선수들 유니폼에도 예. 우길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되면 패럴림픽 그 저기 올림픽 메달 네. 그 문양도 우길기 모양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각가지 다 들어갈 수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응원도 할 수 있고 응원 기회도 들어가고 내지 유니폼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각종 이제 기념품 뭐 이런 데라든지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우길기로 도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이라든지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관중들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응원단끼리 좀 예, 충돌이 일어날 응원단끼리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우려도 자칫하면. 있고 자칫하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손님 모셔놓고 세계적인 축제를 도쿄올림픽에서 하는 것이라면 좀 아베 정권 나아가서 일본에서 전향적으로 이거는 좀 이 우길기 사용을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하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방송사하고 대한체육회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게 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러지 않아도 각국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도 협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계속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방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지어 뭐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다 그래서 올림픽을 뭐 완벽히 지금 뭐 보이콧하는 건 뭐 좀 지금 성급합니다만은 네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의 강력한 의사를 좀 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리고 또 우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라든가 또 민간 단체라든가 여기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단일된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계속해서 물론 지금 외교적으로 일본과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는 이제 일본의 어떤 어떤 우경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있는데 아베 정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 관계가 좀 이렇게 경색된 그 국면을 타고 또 저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같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길기를 너희들이 사용하기로 했다면 세계인들이 알게 되는 건 아니겠느냐. 우길기의 의미 지금 사실 유럽 같은 데서는 그 하츠크로이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금기시하고 있지만 우길기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네. 기회에 네. 우길기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자 이런 목소리가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말이죠. 그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독일 같은 나라는 유럽에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켄크로이츠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서양에서는 사실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길기에 가진 의미라든가 상징성,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어떤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세계 국가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것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서경덕 교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일본이 과거에 어떤 소위 그 만행을 저질렀는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침략이라든지 내지는 뭐 만주사변을 비롯해서 수많은 뭐 관동 그 대지진 때의 그 나쁜 행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알리고 그래서 우길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려서 이 우길기를 도쿄올림픽에서 쓴다는 것은 일본이 지금 어떤 그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인지 소위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외교적으로도 말이죠. 그리고 또 각가지 외교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설명을 한다면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우길기를 씀으로써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궁지에 몰리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